차분한 효도로에서 굉장히 자주 이슈가 되는 실전 무술 그리고 실전 격투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싸우고 계셔서 오늘은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격투기와 무술 전문 유튜브 채널 차분한 효도로입니다. 일단 실전의 기준부터 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전 무술 이야기가 나오면 총이나 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총이랑 칼 등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용기가 많고 격투기 실력이 프로급이 아니라면 도망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상황마다 조금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요. 무기를 든 상대랑 맨손으로 싸우는 것은 일단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인 이유는 여러분이 질까봐가 아니라 이기더라도 둘 중 하나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칠 수가 있으며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면 도망가십시오. 꼭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체육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10중 8구는 모든 관장님께서 무기를 든 상대랑은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실전이란 단어를 무기, 전쟁, 일대 다수 등 너무나도 넓게 해석해버리면 특정 악플러들의 말대로 총이나 핵폭탄을 가지고 오면 되죠. 오늘 분석해볼 실전은 그리 넓은 의미의 실전이 아닌 맨손으로, 중요합니다. 맨손으로 두 사람이 룰이 없는 길거리나 무규칙 격투기나 혹은 종합 격투기 등 1대1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1대1 싸움인 이유는 마리텔에서도 가끔 보셨겠지만 아무리 격투기 선수가 일반인을 상대한다고 해도 머릿수에서 밀리면 그대로 끝장입니다. 타격을 정말 잘해서 한 대도 안 맞고 한 명 한 명 바로 쓰러뜨린다고 하면 모를까 혼자서 뒤통수까지 커버하는 것은 무리이며, 혹시라도 잡히거나 싸움이 그라운드로 간다면 바로 사망입니다. 5대5 패싸움 스포츠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며 무기가 들어간 싸움은 목숨이 위급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분노 때문에 여러분 혹은 타인의 인생을 평생 조질 수 있습니다. 실전 무술에 대해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이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을 배울지 고민 중인데 이왕이면 긴급 상황에서 호신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무술을 모욕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 동영상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실전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격투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대1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칩시다. 상대방의 덩치와 몸무게는 나와 비슷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격투기 경력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이때 여러분은 어떤 격투기 혹은 무술을 배워야 가장 생존한 가능성이 높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종합격투기 도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아니, 종합격투기는 무술이 아닌데 무슨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종합격투기는 한 가지 무술 스타일도 아니며 한 가지 파이팅 스타일도 아닌 말 그대로 격투기의 모든 분야를 짬뽕한 종합격투기입니다. 애초에 종합격투기는 어느 무술 스타일이 가장 강한지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만큼 무규칙 격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종합격투기가 이 무규칙 격투기를 모델로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트렌드는 한 무술이 제일 센 것이 아니라 격투기의 모든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 올라운드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차기에 특화된 태권도, 테이크다운과 클린치에 특화된 레슬링, 관절기에 특화된 주짓수, 그리고 펀치에 특화된 복싱, 이런 것들이 있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격투기엔 상성이란 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자를 짓누르고 싶은 자격지심에 찌든 일진도 아니고 게임하듯이 점수 내기를 하며 스포츠화된 무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로 실전 무술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무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파링.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이 친선 경기나 연습 대련, 즉 스파링을 하는 것은 참말로 중요합니다. 대화하면서 천천히 끊어서 하는 그런 연습 말고요.
헤드기어를 끼고 타격을 주고받던지 두 사람이서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뒹굴던지 그 스파링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실전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을 쌓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파링이란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도 상대를 때릴 수 있고 상대도 나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정말로 긴장이 많이 되며 경험치가 낮을수록 두려움도 배가 됩니다. 200승 0패 노인의 경기나 주짓수 고수에게 깝은 115kg 보디빌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스파링, 즉 격투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싸움이란 매우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러건 해설이 강하게 쿵푸를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죠. 영춘권이나 쿵푸 고수들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짓수가 무규칙 격투기 대회에서 1등하고 그 대회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주짓수의 기술이 좋은 것도 있지만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격투기 시뮬레이션, 즉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실전 무술 두 번째 포인트, 동작을 봐라. 무술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사람마다 파이팅 스타일이 모두 다 다른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신체와 멘탈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작은 사람의 동작이 아니라 무술 자체의 움직임입니다. 영춘권 영상을 다시 예로 들자면 영화에서 보는 영춘권은 상대방의 공격을 타다닥 맞고 흘려내며 중간중간 안면이나 복부 타격을 훅이나 어퍼컷보단 약하지만 그래도 나름 주먹으로 가격하여 데미지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화에선 이 공격을 적중시킬 때마다 상대방이 충격도 먹고 흔들렸는데 왜 현실에선 한 손을 사용하는 복서에게도 털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춘권의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춘권 영상에는 댓글로 영춘권이 무기를 사용하는 여성용 무술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격투기와의 비교는 옳지 않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이런 쉴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쉴드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얇은 나무 방패 수준이죠. 일단 영춘권 고수들이 직접 맨손 대련에 응했고 영화나 무술 시범을 보시면 여성이 단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보단 날렵한 남성이 상대방의 공격을 모두 쳐내면서 카운터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 바로 영춘권 고수들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움직임이 왜 안 먹히냐고요? 바로 공격에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타를 맞춰도 상대방이 아파하지 않아요. 아니, 아파해도 상대방이 쓰러지거나 공격을 중단할 만큼의 데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싱이 지금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격투술로 인정받는 이유가 복싱에서 사용하는 주먹을 이용한 공격, 즉 펀치들이 현재까지 인간에게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싱은 재빠른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과 빠지고 피하는 것을 모두 가리치며 보빙과 위빙 같은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주먹 공격을 피하고 가드라는 자세를 이용하여 못 피할 경우엔 앞면을 주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춘권은 참 다르죠. 제자리에서 목과 인형과 연습을 하는데 이런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에 익숙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란 것은 정확도, 체력 소모, 데미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에서 날리는 잽, 이 잽보다 빠르고 공격적이면서 거리를 재기도 좋은 펀치가 없죠. 제자리에 서서 파닥파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빠르게 돌진하면서 얼굴 커버하면서 치고 빠지는 잽, 그리고 뒤따르는 카운터, 원투 펀치 세례 등 이런 콤비네이션을 과연 영춘권 혹은 다른 스파링과 실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무술들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예로 택견의 도끼질도 있습니다. 손을 단련한 택견 고수의 도끼질은 농담이 아니고 정말 강합니다. 도끼질의 자세가 풍차 돌리기 마냥 우스꽝스러워서 그러지 소뚜껑도 박살내버리는 고수들의 손으로 머리를 연속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히면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플 겁니다.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몇 번만 맞으면 정신은 없어지고 후두부를 맞을 경우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복싱 선수가 일반인 주먹을 피하는 영상 보셨나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도끼질을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맞춥니다. 네, 이것이 바로 움직임 그리고 동작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만화, 애니, 드라마에 나오는 격투씬들은 현실과 매우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복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복싱은 한 가지 예제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화 더 파이팅에 나오는 공포의 댐프시롤 같은 동작은 전혀 불가능하죠. 네. 무술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 무술에서 사용하는 기술, 움직임, 그리고 동작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짚은 포인트들을 종합해보자면은 풀스피드로 연습할 수 있는 스파링이 잦으면서 효율적으로 격투기를 배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 혹은 파이팅 스타일이 실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복싱, 유도, 주짓수, 무에타이, 레슬링 등등 현재 종합격투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무술들이네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격투기 자체가 무규칙 격투기인 발레투도를 베이스로 한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전 무술이 무엇이고 실전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술은 싸움이 아닌 정신 수양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게임처럼 정해진 룰로 포인트를 따내는 스포츠 형식의 무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격투기 팬들은 누가 더 강한지 그리고 최대한 실자의 싸움과 비슷한 스포츠, 네, 종합격투기 룰로 싸운다면 과연 어떤 무술이 선전할 수 있을지 등의 여부가 실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난 격투기 무술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차분한 효도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